자,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자바라는 언어의 특징, 그리고 자바의 우리 개발하기 위해서 JDK를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이 자바로 개발을 하기 위한 환경, 이클립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부터의 수업에서는 이 자바 설치 그리고 이클립스가 설치된 상태에서 같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되신 학생들은 앞에 강의를 들어서 JDK와 이클립스를 설치한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하는 실습들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2장 자바 콘솔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바의 기본 자료형인 int 더블 등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이 자바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산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헬로 월드라는 걸 이클립스에서 출력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헬로 월드가 아닌 다른 예,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제 거가 이클립스가 실행이 안 돼서. 자, 여러분 혹시 그 이클립스 단축 아이콘이나 저처럼 저도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 C 드라이브에 그 자기 계정 있죠. 사용자 들어가서 C 드라이브의 사용자 들어가서 각자 지금 윈도우 계정 만들어진 이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클립스, 그다음에 자바, 그리고 이클립스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클립스의 실행 파일이 있고요. 이 아이콘을 바탕 화면이나 원하시는데 가져다 두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클립스를 일단 실행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클립스를 키면 처음 이 자바를 활용할 거니까, 이클립스가 꼭 자바만을 위한 툴이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바로. 그래서 상단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는 이클립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프로젝트는 자바 프로젝트니까 자바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는 보통 숫자, 그리고 영문자를 섞어서 프로젝트 네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듈은 저희가 지금 버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듈 체크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자바 버전, 자바 SE 스탠다드 에디션의 17, 1.7 버전을 가지고 저희는 실습을 할 겁니다. 이게 모든 실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우리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가 뜨고, 그 밑에 src 소스 폴더가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떴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자바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src 소스 폴더에다가 폴더에 이렇게 우클릭을 해서요. 폴더에 우클릭을 한 상태에 new, 그다음 이번에는 이 자바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자바의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이 객체 지향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요. 그래서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 실습할 내용은 이 add라는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add 혹은 sum 우리는 예제에서는 add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이렇게 그다음에 finish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public class add라고 해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그 폰트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 탭들을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들어가서 윈도우의 설정들이 있겠죠. 그 프리퍼런스 들어가신 다음에 제너럴에 어피어런스에 컬러즈 앤드 폰츠라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편집하는 게 이제 자바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자바에 들어가서 자바 안에 자바 에디터 텍스트 폰트 에디트라고 눌러주시고요. 이 폰트를 적당한 폰트,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고 그럼 여기 밑에 보면 프리뷰가 바뀌어 있죠. 어플라이 이렇게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같이 또 많이 사용하게 될 콘솔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ly and Close로 눌러주시면 기본 설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 Public Class Add 이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add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add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 add라는 클래스의 속성 중에 하나가 public이라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공공의 그러니까 누구나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가 열리는 것은 이 중괄호 이후부터 이 클래스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쓰다가 뭐 여러 사람하고 갈로 열어서 철수, 혈수, 영희 등등 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 add를 우리가 구현을 할 건데 사실 이 add의 상세한 내용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결국 사람이 쓰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보이는 PDF는 다 전달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 PDF를 활용하셔서 2장 내용을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랑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일단은 제가 한번 쭉 쓰고요. 우리 같이 이제 손에 익어야 되니까 자, 퍼블릭 스태틱 void main string args int x y sum 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x는 100, y는 200. 일단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신 다음에 제가 타이핑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타이핑 하실게요. 그럼 x는 100, y는 200이라고 했잖아요. 요 는 연산자, 는 이 등호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원래 뭐 a가 3보다 크다, a가 3과 같다 이런 용도로 쓰였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등호 하나는 대입 연산입니다. x는 이제부터 10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고 x, y에 100, 200을 대입을 하고요. 썸에다가는 x 더하기 y의 결과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은 지난 시간 여기 헬로 월드라고 했잖아요.
처럼 여기 넣으면은 콘솔이라는 곳에 나오는데요. 썸을 콘솔로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구문을 한번 이클립스에 만들어진 이 자바 파일의 작성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작성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run add.java 다른 이름을 만드셨으면 run 한 다음에 다른 이름의 자바 파일이라고 뜰 겁니다.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콘솔이라는 윈도우의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헬로 월드가 아닌 동작하는 어떤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코드를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이 public class add라는 이 구문은 자바와 같은 이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는 빌딩 블록 이 클래스라는 단위입니다. 이런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객체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 다 대부분 클래스, as 클래스 프로젝트 하나에 클래스를 여러 개 넣어서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구현하게 될 거고요. 그 대표적인 이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를 만들 때 파일로 만들다 보니 파일의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파일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파일, 이 자바 파일 하나에 add.java라는 파일 하나에 클래스를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클래스를 이 앞에 public이라고 붙여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클래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만큼은 저희가 파일을 만드는 순간에 알아서 만들어주는 구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궁금할 수도 있고 원리를 알고자 하면 이 파일의 대표적인 클래스 하나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시작부터 그 클래스의 종료까지를 표기해서 이 클래스의 내용을 우리가 이 중간에다가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에서 소스 파일 이름은 항상 퍼블릭이 붙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게 지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조금 궁금증이 많은 학생들 해봤을 수도 있는데 add 대신에 처음에 제가 as로 만들었는데 썸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전구에 빨간 X표 보이시나요? 네,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아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네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rename file to sum.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썸이니까 파일 이름도 썸으로 바꿔라. 아니면 혹은 type to add. 클래스 이름을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바꿔라.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네, 갖다 대시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되고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가 대표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줘도 네, 실행은 잘 됩니다. 그죠? 퍼블릭 클래스 대표 클래스만 파일 이름과 똑같으면 되고요. 다른 클래스들은 파일 이름과 달라도 상관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무런 규칙이 없고요. 얘만 꼭 파일 이름이랑 같은 퍼블릭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랑 파일 이름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만든 클래스 이름을 퍼블릭으로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 에러들을 눌러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눌러보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명재 학생 어떤 게 잘 안 되나요? 오류가 뜨는데 오류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오류 메시지를 혹시 채팅창에 이렇게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서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아, 밑에 뜨잖아요. 요거를 네, 혹시 이걸 복사해가지고 채팅창에 채팅창에 네, 보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메인의 컴플리트 115번 라인에 int undefined print stream 어, 아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10번 라인, 두 번째가 11번 라인인데 네. some int 선언했는데 안 돼가지고 네, 책자가 좀 틀렸나?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네. 이 문장이 복사가 안 되네요. 코드 전체를 한번 복사. 네네네네. 네, 잠시만요. 여기요. 복사. 금 채팅이 복사가 안 되나 보네요. 그래요? 시스템 맞는데, 그죠? 저 혹시 컴플리트. 화면 공유는 네, 안 화면 될까요? 공유하셔도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네, 풀어드릴게요. 네. 네, 풀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지? 제가 비디오 다른 사람의 화면을 보시죠. 제가 중지를 해야 되나 봅니다. 네네네. 아, LN입니다. IN 아니고. 어떤 거요? 프린트. 네네. 이거였구나.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폰트가 보시면 조금 명확히 구분되죠. 이 폰트가 L이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I, L, L.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이런 몇 가지 특정 폰트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음, 숫자 1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O도 그렇고 뭐 PQ도 그렇고 사실 일반적인 그 약간 세리프 폰트들은 그 알파벳들끼리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폰트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그냥 쓰고 있는 추천드리는 폰트는 비트스트림 나눔 고딕 이렇게 치면 구글에 폰트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폰트도 그 폰트이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폰트들을 쓰시면 조금 나을 수 있고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아직 요게 LN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의미가 뭐였냐면 프린트를 하는데 한 줄을 출력해라 그래서 LIN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 LN. 네, 제가 이거 설명드렸으면 실수 안 하셨을 텐데. 네. 네. 그래서 보통 이 화면에 콘솔을 출력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라인 단위로 출력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일단 한번 다 실행해 보시면은 콘솔에 뭐가 나오는구나. 이건 뭐냐? 저희 챗PT에 얘기한 것처럼 이만큼을 이 컴퓨터한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콘솔이라는 컴퓨터가 말할 수 있는 입이라는 컴퓨터가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통로로 300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만든 이 자바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바꿔서 JVM을 통해서 CPU에 던져줬더니 CPU가 연산 결과가 300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물론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프로그래밍을 엄청 오래 했고 많이 한 상황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하는지를 많이 경험해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우리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자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메소드라는 걸 구현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개념인 클래스를 이제 만들었고 파일과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 메소드는 이 뭐 다른 수학이나 과학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함수입니다. 펑션입니다.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특정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 코드들을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막 쓸 건데 컴퓨터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쭉 쓰다 보면 너무 두서없이 막 엄청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단위별로 묶어서 사용하는 걸 그 묶음 하나의 묶음을 메소드 혹은 함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메소드라는 단어를 사실 자바 계열의 좀 객체지향 언어에서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는 함수라고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랑 메소드는 같은 개념이다. 자, 그럼 이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함수는 이 무슨 떡 만드는 기계처럼요. 떡 만드는 기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뭐 방앗간 가서 뭐 그런 세대들이 아니신가요? 네. 설 전에 어머니가 그 쌀 집에 있는 쌀 이렇게 머리에 이고 방앗간 가가지고 쌀 빻아서 떡 만드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시죠?
아니면 뭐 TV에서 그런 거는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 뭐 짜장면 집이나 뭐 좀 국수집 같은데 이렇게 위에서 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넣으면은 밑에 이렇게 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네, 비슷한 겁니다. 입력으로 우리가 밀가루를 넣으면 이 함수라는 애는 그 밀가루를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뭐 조금 물을 붓고 반죽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면의 굵기에 맞추어서 뽑아내 주는 겁니다.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입력들을 넣으면 그에 맞는 출력. 내가 그냥 밀가루만 넣으면 그냥 일반 밀가루 면이 나오고 밀가루에다가 뭐 예를 들어 메밀이나 아니면 뭐 당근을 같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색깔에 맞춰서 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일정한 양식들이 정해져 있고 함수 안에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정해져 있고 입력과 입력을 넣는 거에 따라서 그에 맞는 출력이 나오는 기능을 하는 이 기계 하나, 덩어리 하나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는 개념은 뭐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거니까 그 클래스의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까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챗GPT한테 뭐 말하면 챗GPT가 출력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챗GPT가 입력받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단어. 챗GPT가 출력을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예, 이렇게 이 어떤 입력을 주면 출력을 준다. 이걸 하나의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함수들은 뭐 사인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함수들 배운 적 있죠, 그죠? 네, 사인, 로그 이런 것들은 사인 30도는 얼마다 옛날에 외웠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면서는 외웠었는데 사실 지금 컴퓨터에 이 그냥 계산기 켜가지고 그렇죠? 공학용 계산기 켜가지고 삼각법에 사인 이렇게 하면 얘가 알려주잖아요. 이게 함수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되어 있는 뭐 30도, 60도, 45도 넣기만 하면 얘가 알려주잖아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실제 수학과학 분야에서도 함수라고 하고요. 자, 그럼 그 함수라는 개념을 만들 때 우리가 썼던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꺽쇠 열 꺽쇠 닫고 argument 레이얼 아규먼트의 스트링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은 누구나 호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을 퍼블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은 스태틱 그 들어보셨나요? 스태틱 뭐 하면 뭐 롤 하시는 분들 스태틱 단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태틱은 반대의 개념은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스태틱. 그래서 이 정적인 메소드다. 이 메소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같은 형태로만 존재하는 정적인 메소드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시간이 좀 많다면 이런 의미까지 스태틱의 반대의 개념들을 좀 같이 배우면 더 좋긴 한데 이 특징은 나중에 자바를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퍼블릭도 뭐 반대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면 프라이빗입니다. 퍼블릭의 반대 프라이빗. 뭐 퍼블릭은 우리 왜 공중 화장실 다 퍼블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을 퍼블릭이라 하고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외부의 다른 클래스, 외부의 다른 함수, 외부의 다른 객체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프라이빗 여기 쓰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퍼블릭 개념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퍼블릭, 스태틱, 그리고 보이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보이드도 들어보신 분들 좀 있죠.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면 자바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것들을 조금씩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 게임 자체가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들이 원래 좀 많이 쓰는 단어들을 좀 쓰려고 하는 건지. 보이드 어떤 의미죠? 그 공허죠, 그죠? 음, 공허. 예.
공허의 지팡이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뭐 카사딘이나 이런 말자 이런 애들이 공허의 공간에서 왔잖아요. 그 공허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이 여기서의 보이드도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인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 자바라는 언어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자바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C나 C++ 계열에서는 보이드면 아예 안 써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함수는 결과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sin 함수 그다음에 뭐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은 sin 35도 넣으면 뭔가 결과값이 나오죠. 뭐 분수가 됐든 루트 얼마가 됐든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은 결과값이 있는데 이 main이라는 함수는 결과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void라고 쓰고요. 이 main이라는 메소드, main이라는 함수의 이름은 main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in은 어느 정도로 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헬로 월드를 찍을 때 여기 메인 함수 만들었었잖아요. 사실 제가 한번 그냥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메인이라고 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 이클립스한테 추천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나 그냥 메인 함수 만들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바로 여기 띄워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바로 뜨죠. 더블 클릭 하시면 이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메인 함수는 이 형태로 쓰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클립스에서 메인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엔터 혹은 더블 클릭하시면 메인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갈로가 열리죠. 갈로가 열리고 갈로가 닫힙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원래 사인 할 때도 사인 30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예, 계산기에 아까 방금 계산기에 보시면은 사인하면 여기 보시면 갈로가 되어 있죠. 이건 안 키워지네요.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갈로 형태의 사용이고요. 뭐 fx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fx 그 갈로로 함수에 넣는 입력 값들을 말하는 거고요.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는 이런 값들을 입력해라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값을 입력하냐? 뭐 string ar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그 뜻이냐면 string이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스트링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문자에는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다 포함해서 문자라고 하고요. 문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변수를 args, 아규먼트 스트링이라고 쓰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요즘에는 써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커맨드 라인이나 이런 거 혹시 써보신 분들이 있어요? 커맨드 라인을 쓰게 되면 여기에서 뭐 많이 쓰거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써 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여기에 뭐 dir 아니면 ip config 이런 거 많이 쓰시죠? ip config 내 컴퓨터의 현재 IP의 설정, IP의 설정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IP config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IP config all이라고 하면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죠? 그냥 IP config 했을 때는 IP 주소, IPv6 주소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all이라고 하면은 엄청 막 상세하게 막 나오죠. 예. 이게 제가 IP config라고 한 게 이거고요. 메인이 IP config고요. 슬러시 all 한 게 args입니다.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최근에도 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잘 안 돼서 구글링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커맨드 창 띄워서 뭘 해라 이런 거 뜰 텐데 그게 요 얘기입니다.
얘를 기본으로 실행하면 얘만 실행이 되는데 이 준 옵션들이 여기로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컴퓨터가 안 돼서 어디 네이버 구글링 해봤더니 이런 걸 칠하더라. 아, 이게 프로그램 하나 실행을 하면서 이 옵션을 주면 그 옵션에 여기 ARGS라는 걸로 들어가서 뭔가가 실행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를 사용할 때에는 이 ARGS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쓰지는 않을 건데 조금 뭐 상세하게 나중에 자바에서 좀 깊게 배우시면은 이 ARGS도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메소드 정리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항상 세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메인이 되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 안에 메인까지 만들어 두는 것이 우리가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인 상태이고요. 근데 이 메인 만들어서 아무것도 말을 안 하니까 콘솔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죠. 우리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요. 챗 GPT 켰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GPT도 아무 대답을 안 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하면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점 단위로 이렇게 해서 말하잖아요. 사실 구어체에서는 뭐 여러분 카톡 할 때 이렇게 점 다 찍어서 말 안 하시죠, 그죠? 근데 컴퓨터랑 얘기할 때는 어떤 규칙에 맞추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문장, 우리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그죠? 이 하나의 문장이 끝날 때 int x 세미콜론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미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모여서 하나의 함수 메서드가 되고 이 함수 메서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문장 단위로 써주게 되고요. 그 문장 단위로 써준 이게 안 되는구나. 네, int x, y, sum x는 100, y는 200, 그러면 x 더하기 y is 10, is 10 이렇게 뜨잖아요. 이때 프린트 해서 그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동 완성이 이렇게 뜹니다. 자동 완성 중에서 L까지만 치면 LN이 뜨죠. 그다음에 가로 중괄호 안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sum 이렇게 써주시면 그래서 이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어떤 통합 개발 환경들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장을 써서 컴퓨터한테 말을 했고 그 말의 응답은 이렇게 300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구조는 소스 파일 안에 퍼블릭 클래스가 있고 퍼블릭 클래스 안에 메인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다른 메소드들이 있고 그 각 메소드에는 세미콜론을 표시하는 문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메소드 중에 특이한 메인이라는 메소드 하나를 살펴본 거고요. 일단 이 메인이란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문장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가 여러 개일 때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스테이트 뭐 상태라고 스테이터스 상태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언어에서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말을 할 때 이 작업을 지시하는 단위는 스테이트먼트 문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이루는 제일 작은 단위,
제일 작은 기초적인 단위가 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도 표시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조금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전통적인 옛날의 언어들, 뭐 코볼, 포트란에서 이렇게 발전해온 언어들은 이 문장의 끝을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파이썬이나 뭐 이런 다른 뭐 R 이런 뭐 최신에 개발된 특수 목적에 맞추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세미콜론도 문장이 안 끝나는 언어들도 많죠, 그죠? 그냥 콜론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끝을 그냥 엔터만 치면 그게 문장의 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미콜론을 끝에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석이라고 해서 코멘트라고 하는데요. 코멘트가 우리 원래 그 어떤 글을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설명을 하고자 이 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글의 의미와는 같으니까 코멘트는 읽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코멘트를 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코멘트는 컴퓨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컴퓨터한테 한 얘기를 사람이 읽었을 때 사람은 잘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자바라는 언어는 컴퓨터한테 말하기 위한 언어니까요. 그래서 이 언어를 자바 프로그램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다른 또 사람들을 위한 언어입니다. 표시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 자세하게 살펴볼 건 아니니까 한 가지 한 줄짜리 주석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sum을 출력했잖아요. print ln sum이라고 해서 얘 때문에 여기에 300이 나온 겁니다. 이거 확인을 해보면 얘를 3번 쓰면 3번 나오죠. 이 한 번이 300을 한 번 출력한 것이잖아요. 이럴 때 슬러시 슬러시 한 다음에 sum 값을 출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챗GPT는 이렇게 얘기하면 챗GPT는 출력해 줄 거예요. GPT는 우리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이니까. 그런데 자바의 JVM은 바이트 코드 이거 만들어준 바이트 코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쓰는 이 내용은 이 문장은 코멘트 이 슬래시 슬래시 두 개로 해서 코멘트로 표시해서 사람이 이 코드를 다시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다시 보았을 때 이거는 썸 값을 출력하는 뜻이구나라고 알고 여기에다가 제가 뭘 써도요.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더 썼어요. 그래도 똑같이 3번만 나옵니다. 컴퓨터한테는 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 코드를 읽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 어, 잠깐만요. 네, 그렇게 여기까지의 중간 점검. 자바에서는 클래스 바깥에 문장을 작성해도 될까? 안 되겠죠. 자바에서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메서드를 만들고 그 메서드 안에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네, 요 구조였죠. 파일 안에 클래스 안에 메소드 안에 문장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는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안 썼는데요. 네,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바에서 주석은 어떻게 만드는가? 주석 커멘트 아까 슬러시 슬러시 한 다음에 이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를 읽는 사람들 도움이 되도록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가? 네,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용하진 않을 거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 잘못된 것은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이건 무조건 그냥 만약에 시험을 치는 거라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클립스에서 이걸 직접 칠 일은 잘 없고 메인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자동 완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int x, y, 뭐 sum은 x 더하기 y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입니다. 베리어블 바뀌는 베리에서 variable 바뀔 수 있는이라는 변수라는 영어 단어가 됐고요. 이 변수는 데이터를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여러분 게임으로 생각하면 게임의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6칸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6칸 안에 넣을 수 있는 걸 내가 딱 그 맞춰서 넣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면 그 변수에 맞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 아이템을 넣는 칸이 있고 우리 뭐 와드나 그 렌즈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변수들의 생성하는 당시에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저장하겠다. 아니면 여기다가 문자를 넣어서 저장하겠다. 딱 선언하는 순간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들이 제한되게 됩니다. 자, 이 식별자 만들기는 뭐 이거 실제 시험을 치면 여러분 뭐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을 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시험 문제 내고 막 하긴 한데 저희는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고 변수를 만들 때는 그냥 다 영문으로 만든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바에 사용되는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금 배웠던 퍼블릭, 클래스, 보이드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 못 쓰겠죠. 약속되어 있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한다. 사실 이 키워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다른 기능이 있는 영어 단어들은 못 쓰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별자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의 자료형까지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를 만들면 크게 기초형과 참조형이라는 그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요. 참조형 변수는 우리가 추후에 배울 클래스, 뭐 객체, 여기 개념에서 배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사용한 것은 이 기초형을 사용했습니다. 기초형 중에 아까 봤던 거 여기 하나 있죠. int, int. 풀네임으로는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그래서 정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문자형 변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초형의 타입들을 살펴보면요. 바이트라는 자료형이 있는데요. 변수의 자료형인데 바이트는 말 그대로 1바이트에 해당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한 칸짜리 저장 공간이고요. short은 2바이트, 바이트 두 개짜리 저장 공간이고요. int는 인티저는 4바이트, 인티저인데 우리가 코드에서는 int라고 맞습니다. int. 그다음에 long은 이 int의 2배, 8바이트에 해당하는 다 마찬가지로 정수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소수점형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소수점형은 여러분 뭐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게 할 때 보면 이런 표기들 많이 봤죠. 1점 뭐뭐뭐뭐 곱하기 10의 3승, 뭐 1점 뭐뭐뭐뭐 곱하기 10의 5승,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 표현을 이제 부동소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4바이트를 쓰는 것, 8바이트를 쓰는 것 이렇게 크기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이 저장 공간에 문자를 저장합니다. 문자 A, B, C, D
한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거 보다 보면 캐릭터 2바이트. 내가 아는 C 언어나 C++에는 캐릭터가 2바이트가 아닌데 1바이트인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C 언어 계열은 기본적으로 문자, 캐릭터를 아스키 코드 기반으로 보고 있고요. 자바는 이 캐릭터를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캐릭터에다가 한글, 한 글자 혹은 한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 불리언은 불이라고 해서 참 거짓을 표현하는 이 논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ue 혹은 false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true 혹은 false. 우리 전기 신호에 흐른다, 안 흐른다와 같은 이 두 가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었다면 이런 이제 바이트 수도 다 외워야 되고 이 바이트는 뭐다, 캐릭터는 뭐다, 불리언은 뭐다 막 이렇게 외워야 될 건데 저희는 뭐 시험을 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int x, y, sum이라는 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3개를 만든 겁니다. 이 공간 3개를 만들었고 이 각 공간에 100을 저장시키고 이 공간에는 200을 저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한테 말한 겁니다. 그 컴퓨터는 이제 알고 있죠. x는 100이고 y는 200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썸에다가 x 더하기 y를 저장해라 하니까 이게 300이 저장된 겁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y를 만약에 제가 중간에 300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 값은 400이 되는 겁니다. 왜? 처음에 y는 200이었지만 y를 다시 300으로 바꾸고 나서 썸을 더해줬기 때문에 썸에다가 더해줬기 때문에 이 시점의 x는 100, y는 300. 그래서 썸은 400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지금 공학 전공 학생들은 이거 되게 좀 진도가 느리다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정확한 개념들을 좀 알고 넘어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자 해서 좀 천천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 번의 사이클로 이 코드를 설명했으니까 내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